안녕하세요. 2024년 7월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증시의 현황을 함께 살펴봐 주실 최철호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 투자상품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벌써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왔습니다. 한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더니 최근에는 장마가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장마가 오면서 무더위는 한층 누그러들어서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올해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의 증시 흐름부터 먼저 리뷰를 해주시죠. 네, 6월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차별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6월에 지수가 상승했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증시가 6월에도 대형 기술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6월 FOMC에서 연내 인하 횟수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도 월간 기준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와 일본 증시도 반도체 업종이 동반 랠리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가 모디 총리의 3년임 이후 모디노믹스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과 중국은 6월 한 달간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는데요. 유럽은 유럽의회 선거 이후 극우 정당이 득세하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약세를 보였고요. 중국은 미국, EU 등 서방 국가와의 무역 갈등이 확산되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가별 차별화 흐름을 보였던 6월 증시 동향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촬영 때 6월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FOMC를 짚어주셨잖아요. 이 6월 FOMC에 대해서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미 연준은 지난 6월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7회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실 정책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3개월마다 공개되는 점도표의 결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연준은 물가 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신중한 스탠스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되었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되었는데요. 이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의 급격한 악화가 나타날 경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통화 완화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5월 CPI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1회가 아닌 2회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OMC 이후 미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2회 인하 기대는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6월 FOMC 결과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하우스뷰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7월의 KB 하우스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네, 7월 KB 하우스뷰는 대부분의 자산군이 동일한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채권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국내 채권의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최근 조기 금리 인하 요구에 따라 금리가 빠르게 낮아진 점이 하향 조정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2% 물가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물가는 8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시기는 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가장 약세를 보인 자산군이었던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단기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전면전 우려가 부각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면전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미국의 경기 불안 증가로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이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2,300달러대에서
큰 움직임 없이 횡보 중인데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금 가격에 대한 부담감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추가 상승 없이 기간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월 KB하우스 뷰의 변화와 국제 유가 그리고 금 가격까지 원자재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첫 번째 공개 토론이 열렸는데요. 이 토론 이후에 미국 대선의 전개 과정을 짚어주시죠. 네, 우선 공개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양 후보 간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트럼프 후보가 소폭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는 바이든 후보가 재임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멕시코 국경, 가자 지구 전쟁 등 이슈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 토론회 이후 나타난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수혜 업종으로 손꼽히는 신재생에너지 등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전부터 고령 이슈가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된 바 있는데요. 토론 이후 후보 교체설까지 대두되는 등 여러모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 나가는 양상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7월의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네, 7월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예정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증시가 보합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상반기에 큰 폭 상승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과 최근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방 압력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후보의 약진과 관련이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정정책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국채금리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2분기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반기 지수의 강세를 주도해온 대형 기술주의 실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실적을 발표할 경우 증시는 다시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을 주목해야 할 7월 증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2분기 실적 시즌 이외에 살펴봐야 할 이벤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5일에는 중국의 삼중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지칭하는 말로 새로운 개혁안과 중장기적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삼중전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부진을 만회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재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중전회 이후 중국 인민은행이 정책 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통화 완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의 반등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월 30일에서 31일까지 미 연준의 FOMC가 개최됩니다. 정책 금리는 여전히 동결 기조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스탠스 변화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7월의 주요 이벤트로 중국의 삼중전회와 미 연준의 7월 FOMC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